안녕하세요. 종수들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69% 그리고 코스닥은 1.59% 상승 마감했어요.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죠. 특히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 주봉상에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올라왔는데 뭐라 그럴까요? 오늘 투자자 현황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 투자자들 특히 많이 들어왔고,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수량이거든요. 거진 1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매수한 수량이에요. 왜? 오늘까지 들어와야 배당을 준다라는 거죠. 그죠?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뭐냐? 대부분 대형주 혹은 중대형주에서 배당을 많이 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형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뭐 LG, 뭐가 있나요? 또 뭐 생활건강, 뭐 그런 기타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엄청난 대형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대형주는 배당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 중형주 중에서 배당이 높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5%, 6%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은행이자가 뭐 1%대라면 배당에 목숨을 건다. 즉,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이 꾸준히 사면서 외국인이 기관을 살 수 있게끔 계속 자리를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 계획이 배당이었구나. 저는 얘네들이 팔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줄 알았더니,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보고 뭐지라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니까 배당 일이더라고요. 오늘까지 종목을 오늘 사든 오늘까지 유지를 해야만이 이제 배당이 나와요. 2021년 거에 대해서 2022년에 배당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내일부터는 뭐다? 이 배당을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일부터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시장은 분명히 갭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1.59%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3%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배당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만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 종목들,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쳐 누르는 하루였어요. 그러면 지수는 올랐는데 계좌는 마이너스인 게, 어제가 오늘보다 나은 하루였다라는 거죠. 차라리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아침부터 갭으로 띄었다라는 건, 배당을 주는 종목에 아침부터 시가를 어느 정도 띄우면서 받쳐놓고 위에서 물량을 샀다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외에 잡주들, 배당하고 상관없는 애들은 물량이 어느 정도 밑으로 밀린다라는 거죠. 왜? 이런 애들은 잡주,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밑에서 흘러 내려오는 걸 받아주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하루였다. 지수는 올랐지만 아무전 쓰잘데기 없는 시장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올랐던 이 주수는 뭐다? 반납할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왜? 배당 처먹으려고 올린 거기 때문에, 배당 락이 끝나고 나면 뭐다? 이 들어왔던 물량은 나가게 돼 있다. 이 회사가 정말 긍정적이라서 산 거였다면 밑에서부터 사가지고 왔겠죠. 굳이 오늘 이렇게 많이 안 사고, 그래서 코스피보다 뭐다?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왜? 코스피는 어차피 미리 많이 들고 있으니까, 지들이, 누가? 외국인과 기관이. 그에 비해서 코스닥 물량은 외놈과 기관이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잔뜩 쳐올리면서 또 뭐? 잔뜩 산 거예요. 잔뜩 쳐 샀다라고 보시면 돼, 그냥. 이해되시죠? 오늘 최고 많이 샀잖아요. 최근에 들어온 물량 중에. 마지막 날이니까. 그죠? 기존의 흐름 보면은 누구? 기껏 사봐야 기관 누가 사요? 금융투자만 사요. 그죠? 근데 뜬금없이 요때부터 희한하게 요 새끼
요 새끼 다 기어 들어온다 그랬죠. 웬만한 새끼들이 다 기어 들어온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연말 보너스 주나 보다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요런 배당의 부분이었다. 그리고 보너스죠. 그죠? 연말 보너스를 연말 정산 같은 거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거. 1월이든 2월이든 그거를 노리고 들어왔다. 그럼 뭐다? 이제 그 날이 오늘로 끝나니까 내일은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내일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눌렸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그와 반대로 그냥 지수가 눌리면서 뭐다? 배당 오른 종목도 누르고 오늘 떨어진 종목도 같이 누르고 할 거냐, 이 관점만 우리는 잘 지켜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도 오늘 1030포인트 근처까지 102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지만 위로는 1030포인트 1030포인트 넘기면 104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밑으로 밀리는 자리는 우리는 1015포인트까지 열어놓으면 그냥 오늘 자리가 다 반납이네요. 그죠? 일단은 1015포인트까지 열어놓고 1012포인트까지 열어놓고 중간에 1020포인트 부근에서 받아주는지만 체크하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3000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3020포인트까지 갖다 놨다라는 거고요. 위로 다시 열려있는 자리는 3030포인트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만 체크하시고 밑으로는 다시 또 3000포인트만 우리는 확인하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배당 기간도 끝났으니까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코스닥도 달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강하게 또 한 번 올라가는 그림도 나타날 수 있지만 글쎄요, 코스닥이 요런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누르는 그림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누르면서 올라가라. 괜히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쳐 올려서 급등인 척 하지 말고 그냥 볼린저 밴드 상단을 위로 깔아놓고 누르면서 달고 가라 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1월달도 좋은 흐름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재밌는 거는 코스피를 계속 이 배당 때문에 그런지 몰라 이렇게 해놓고 코덱스 선물 인버스가 코스피 따라가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참 애매하게 뭐한다? 갖다 놓고 버틴다라는 거야. 아직은 아직은 버티고 있다. 분명히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버티는 그림을 지금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이랬든 저랬든 2100원 밑으로 한 번은 밀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완전히 최상의 시장, 좋은 시장이 나타나겠지만 뭐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면 밑으로 열린 자리와 위로 열린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어떤 방도를 지금 취할지를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빼고 나와서 요 구름대를 이탈해버린다면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돼? 얘네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많이 털어내기는 했지만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뭐 한다? 물량을 단가를 낮춘다라는 거죠. 아직은 금융투자가 많이 처물려 있죠. 최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요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차피 뭐 이번 올해 그래도 정리할 거 많이 정리했다라는 거고, 이 2100원을 올해 유지할 거냐, 아니면 털고 내려갈 거냐. 2100원만 깨고 내려앉는다면 조금 더 긍정적이다. 2000원까지 밀렸다가 2000원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그 반등이 강하진 못할 거다. 그러면 2000원에서 1800원대까지 또 열어놓고
밀린 다음에 거기서 뭘 할 거다? 시장 지수 조정 주고 뭐 또 인버스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2,100원 위로는 2,250원 위로는 안 올라와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이해되시죠? 뭐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이고. 어제 세종매직칼이 움직였죠? 그죠? 기존의 흐름 만들어 놓고 이번 세력의 흐름을 이어간다.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주가가 눌렸어요. 결국에는 제가 6,250원 부근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종가상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했어요. 그 다음날 빠르게라도 회복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어제 슈팅을 쌓아놓고 상한가는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요 자리를 못 넘겼거든요. 7,800원. 그 7,800원이 이 양봉의 자리죠. 그죠? 이 양봉의 자리예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들어왔던 나갔던 거래량보다는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그런 단기적인 관점의 자리가 오늘의 6,900원이에요. 왜? 요 고점을 못 넘겼으니까 어디? 요 6,9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시가를 형성했으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는 6,900원 이 자리를 이탈해버린다면 다시 한번 밑으로 열려있을 수 있는 자리는 6,550원까지 열려는 있다라는 거고 이 과정 중에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죠. 어디? 여기 6,650원. 왜? 눌리면서 이 자리를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자리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6,650원이 손절의 자리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오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확인하는 자리가 7,500원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를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 이 자리를 못 올라타면 뭐다? 당분간은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위에 있는 이평을 잡아 돌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한 차례 누름이 있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 만들어내야만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기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PX 생명과학 어제도 영상을 찍었죠. 그죠? 영상을 찍으면서 요때하고 같은 흐름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 그림을 안 만들어야 된다. 결국에는 똑같은 짓을 하는 거 보면 요때하고 같은 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흐름을 오늘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요때도 13% 정도 쳐밀어 놓고 오늘도 13% 14% 정도 쳐밀어 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500원을 지켜주면 바로 간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렇지 못하면 1,900원 정도에선 유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유지는 했어요. 일단은 유지는 했는데 조금 애매한 흐름이다. 결국에는 요때랑 똑같이 단기적으로 수급을 한번 쳐올렸던 이 상한가를 만들었던 세력이 똑같이 만들었고 그 세력이 오늘 또 똑같이 나갔어요. 요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기어 들어오고 나간 물량 다시 기어 들어오고 그 물량을 또 밑으로 빼고 이게 단기적인 접근일 거냐 이 단기적으로 누군가가 올려놓은 부분을 누군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고 잡아 올려줄 거냐가 문제거든요. 똑같이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이제는 다른 그림으로 만들어낼 거냐 결국은 수급의 차이라는 거겠죠. 그럼 자 지금의 관점에서 이제는 보면요. 자 요렇게 보면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왜 차트쟁이들과 재무쟁이들이 나눠지는데 뭐 최근의 흐름으로는 뭐 재무 보고는 주식 투자를 못해요. 우량주 아닌 이상은 그죠? 뭐 3개월마다 뭐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고, 내부적인 내부자들만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차트, 그리고 수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는 차트의 관점으로 보면요, 주가를 최근에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끌어올렸다. 쭉 끌어올린 다음에 뭐다? 고점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또 한 번 고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한 번 뭐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점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저점을 이제 시가를 만들었다는, 개파락을 만들었다는 거고, 저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가는 놈의 흐름을 만들어냈을 거는, 바로 가는 놈의 흐름을 만들어냈을 거면 어디? 11,500원이 지지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깨고 눌러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여기 1700원과 그나마 열어둘 수 있는 자리는 1150원이에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자리는 1150원이 되는 거고, 그럼 자, 지금의 관점에서 굳이 이렇게 하고 쳐 누를 거면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볼 때 왜 만들었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눌리면서 요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눌릴 때 요 자리를 확인할 거냐? 첫 번째 과제죠. 그게 아니면 두 번째, 여기서 그대로 쳐 눌린 다음에 1150원 위에서 일단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어디? 11,500원을 맞고 떨어질 거냐? 그죠? 박스권을 만들 거냐? 치고 올렸다가 다시 한번 조정의 관점을 받을 거냐예요. 이게 지지가 될 거냐, 저항이 될 거냐의 관점이에요. 즉, 또 한 차례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확인하고 박스 혹은 뚫어주는 관점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 자리에는 굳이 확인하지 않고 올렸다가 조정받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뭐 수급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조정받고 나서 그 조정의 끝이 요 자리가 될 거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굳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괜히 만들어 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세력의 의도가 어디로 갈 거냐예요. 즉, 한 번 더 간다면 위로 올라갈 땐 11,500원을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오늘의 이 자리를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에 올라올 땐 어디? 12,3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 저항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것도 아니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오래 걸리겠구나. 여기서 박스권이 아니라 밑에서 박스권을 만들겠구나 보시면 돼요. 결국엔 10,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9,500원대 정도까지는 한 차례 밀려야만이 바닥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늘 같은 조정도 단기 과열, 그리고 이 단기 과열이 되기 전에 또 상위 계좌 저걸 만들었다라는 거. 주의 종목을, 굳이 주의 종목을 만들어놨어. 그냥 경고딱지 붙고 단일가로 쫙 가버리면 이제 최고의 작전인데 그러진 않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경구용 치료제를 한국에서 샀다고 딱 얘기하니까 경구용 치료제가 부작용이 있다라는 뉴스를 또 딱 내죠. 뭐 한국이 호구도 아니고 맨날 이거 그러죠.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구매를 했더니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하자가 많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냐? 그죠? 웃긴다라는 거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요놈의 이 기자분들이 돈 받고 기사 써주는 거에 대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 많이 읽어서 우리들은 기자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항상 돈을 버는 흐름을 만들었을 수 있다라고 그냥 농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데요. 자, 이랬든 저랬든 국가에서 샀고요. 이제 뭐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랬든 저랬든 시간의 관점이다. 어찌 됐든 요 자리는 한번 찍고 보자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테마가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지금의 자리는 단기 저항대가 맞습니다. 왜? 6,000원에서 12,000원 딱 100% 올랐죠. 단기로 헤쳐먹을 때 80에서 120% 헤쳐먹는다 그랬죠. 항상 제 누누이 얘기했죠. 제 종목 이 분석을 보시는 분들 좀 더 큰 테마로 간다면 대장은 250 정도에서 350% 정도 가고 부대장이 100에서 15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얘 개인의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밑에 제일약품, 그 다음에 뭐 우리바이오 맨 밑에 있고 중간에 서울제약이라고 또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조금 더 가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걔네들이 100% 정도의 수익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은 얼척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단기로 가자니 굳이 다 같이 움직일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하나의 눌림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요때는 다르다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을 하는데 뭐 추세가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지금은 어디 여기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플랜 A인지 B인지만 우리는 확인하자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파미셀이 조금 움직였어요. 뭐 원료를 굉장히 많이 뭐 수급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뭐 움직였는데 뭐 요런 뉴스도 나오고 뭘 또 요런 뉴스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뭐 어디서 패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아주 뭐 주가가 좋았다 나빴다 아주 난리죠. 뭐 항소심서 패소했고 줄기소송 뭐 이랬든 저랬든인데 얘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억지로 누르는 그림이에요. 공매도를 미친듯이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뭐 얘 HLB 뭐 기타 등등 여러 개 있죠. 특히나 얘는 뭐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보면은 아직도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나중에 얼마나 크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다. 뭔가 뉴스가 나오든 뭔가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주가가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나마 주가가 한번 올라가려고 폼을 잡았던 요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혀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일부러 주저앉히면서 여기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누군가가 한 번 더 나갈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들고 있는 사람들 나가라.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서 나갔을 거고 누군가는 여기서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서 한 차례 눌러놓고 다시 한번 거래를 조금이라도 터트리는 자리예요. 결국엔 이 몸통도 못 넘겼죠. 왜? 수급이 강하지 않으니까 구름대도 못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는 요 자리에서 저점을 한 번 더 낮출 거냐 아니면 추세를 만들어 놓는 쌍바닥 같지 않는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 놓고 유지할 거냐예요. 이 추세를 이제는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여기서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는 못해도 한번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 자리거든요. 이 추세만 유지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13,5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 이 자리를 그냥 눌러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일부러 뭐 배당이 기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다른 놈들이 가니까 얘를 쳐 밀었을 수도 있어요. 배당을 많이 안 주는 종목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쳐 밀었다라는 거고 내일 이랬든 저랬든 일단은 구름대 안으로 다시 안착하는지 12,800원 위로 들어서는지만 일단 체크하자라는 거고 그 자리만 다시 들어와서 안착한다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다시 14,000원에서 14,5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또 한 차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결국엔 당분간은 요 구름대 안에
갇혀있는 흐름이 나타날수록 뭐 안정적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갇혀 있으면서 뭐 해야 돼? 위에 있는 이평을 이제는 밑으로 깔면서 이 이격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필요해? 뉴스, 거래가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밑으로 쳐밀릴 자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냥 손절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쭉 움직이다가 어제부터 조정이 나왔어요. 대부분 종목들 보면요, 잘 가던 종목들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서 다시 볼린저 안으로 들어왔다가 시간의 단일가 다시 매매 피어오를 종료되었습니다. 때 강하게 몸통을 유지하지 못하면 뭐다? 조정이 항상 남아요. 일단 조정이 나왔고 단기 관점인 9,300원대에서 1차적인 지지는 받는 그림인데 이 자리가 뭐다? 요 박스권의 중간값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그죠? 여기 말씀드렸죠. 말씀드리면서 이 위로 몸통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면 어디? 여기까지 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웬만하면 여기까지 쏜다. 그죠? 요 자리 한번 뚫어놓고 온 거예요. 뚫어놓고 다시 중간값에서 지지받는 그림. 그러면 여기서 요대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1,5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 1,500원 중간에 중간값이 하나 또 존재를 하겠죠. 그 자리가 9,950원 정도 부근이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인 8,9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굳이 이 자리까지 밀 필요가 있을까? 8,800원이네요. 굳이 이 자리까지 밀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못해도 요 8,800원가 그러면 또 여기 8,800원이 아니네요. 조금 더 올려야 되는구나. 8,800원 8,800원과 여기 9,350원 부근의 중간값 정도인 9,100원 부근 정도 요 자리에서만 지지하는지 우리는 체크해라.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이 노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것도 맞지만 이 기대감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삼성봇 출시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뭐 실제로 출시돼서 뭐가 부작용이네 어찌네 아무 쓸모가 없네 그런 뉴스는 현재 출현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한 차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수급이 내일부터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는 내일 하루 정도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 하락이 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는 자리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KPX 생명과학 설명을 드리면서 서울제약이 부대장의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요 자리에서부터 누군가가 들어온 자리인 거고, 그러면 올렸다가 다시 한번 눌러놨고, 누르고 나서 뭐 했다? 여기서 물량을 모았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저점을 지지받은 거예요. 8,000원. 그죠? 이 자리 지지받았고 다시 올라가면서 눌렀던 자리를 보면 어디? 여기 음봉의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7,400원. 이 자리 위에서 그래도 고점을 하나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네. 그 자리가 어디? 여기 7,830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이 자리를 유지했다. 그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요 자리를 뚫어내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8,800원대. 요 자리를 강하게 못 뚫어내면 뭐다? 다시 한번 눌릴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인 거고,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자리를 지지했지만 위로 올라가는 요 자리 위에서
장중에 이게 8,170원이죠. 이 자리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다? 아, 한 번 더 밀 수 있는 그림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게 7,800원대구나. 결국엔 7,800원대까지 밀리기 위해선 KPX 생명과학이 1,150원 부근까지 한번 밀릴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얘도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럼 내일 다시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닐 거냐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위로 올라오면서 아까 8,800원대 말씀드렸죠? 뭐 그런 자리 1차적으로 요 자리를 넘겨야 추세가 반전된다라는 거고, 그 전에 올라오면서 8,600원대도 하나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겠네요. 그죠? 이 자리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 넘어서면 더 가는 거고, 못 넘어서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휴니드가 어제 뭐 계약 공시가 뜨면서 솔직히 뭐 매출 대비해서 꽤 많이 나오는 계약 공시라서 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갔는데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그죠? 눌러놓으면서 기존의 고점을 몸통으로 메꾸진 못했어요. 왜? 강한 흐름은 맞지만 거래량이 확실히 뭐했다? 적게 터졌다. 거래량이 적게 터졌기 때문에 몸통이 이 위로 안착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또 한 차례 조정을 받았어요. 이 개파락 자체도 어디로 떨어졌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그 뒤에 있는 고점이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9,450원. 요 밑에서 시가를 형성시켜버린다는 거죠. 왜? 여기가 저항이니까. 그죠? 그래서 쭉 쳐미는 거예요. 쭉 쳐밀면 얘가 그러면 이제는 지지받아야 될 자리가 어디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8,450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야만이 뭐한다? 이 상승을 했던 부분에 대한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렇지 못하고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8,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8,000원까지 밀리면 또 한 차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또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못해도 요 자리는 깨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의 요 자리인 요 위에서 고점 만들었던, 여기서 몸통 만들었던 요 자리 위에서 오늘 저점을 낮췄지만 땡겨 놓는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이제는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야 다시 한번 어디 요 자리까지 한 번 정도 확인해보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9,450원에서 9,700원까지 요 자리를 강하게 뚫어내면 뭐다? 만원대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죠? 결국엔 여기서 횡보할 거냐, 여기서 버텨낼 거냐, 그리고 여기서 버텨낸다면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가볍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대신 가볍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못 올려치면 주저앉는다까지도 생각하셔야 돼. 이 종목은 가볍다. 그래도 뭐 호재는 쑥 나왔고 앞으로 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겠구나 라고는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이겠죠. 그리고 이 매출이 가짜가 아니라 취소가 되지가 않는다면 앞으로 꾸준하게 뭐 바로 당장 그 돈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계약 공시했으니까 앞으로 향후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흐름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가능한 건지만 우리는 보자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세종공업 오늘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다 눌렀죠. 뭐 대부분 중소형주 종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수소차가 갈 듯 말 듯 뭔가 이슈가 남아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종목인데도 아직까지 뭐하다? 시간은 많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라는 건 뭐냐? 최근의 흐름 보면요,
주가가 쭉 눌려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강하게 터트렸어요. 뭘로? 기대감으로 터트리고 다시 한번 터트리고 여기서 올라왔던 이 물량을 여기서 어느 정도 털었다라는 거죠. 털고 다시 누르고 나서 또 한 차례 올렸죠. 어떻게 보면 3천장, 즉 헤드앤숄더를 만든 자리예요. 어깨와 머리통과 어깨. 그러니까 주가를 누른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실제적으로 캔들을 밑으로 깔아 놓은 다음에 장기평선이 위에서 저항을 받다가 얘가 밑으로 깔았어요. 그죠? 깔았어요. 그럼 대부분 여기서 올려놓고 이슈가 없는 종목이라면 요렇게 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한다? 이 장기평선을 위아래로 횡보하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든 아니면 주저앉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뭘 만들어? 역배열을 만들어요. 요런 거는 뭐다? 그냥 단기 이슈라는 거죠. 회사가 형편없고 단기적인 기대감으로만 쳐 올려놓고 그게 실질적으로 실적이든 뭘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코스닥 잡주들이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서 흔들어 대면서 뭐 했다? 캔들을 버텨냈다라는 거죠. 즉 캔들이 2평을 마중 가기보다는 2평이 캔들을 마중 나올 때까지 버틴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 한다? 장기평선을 이제는 만나는 자리라는 거죠. 드디어 찍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굳이 여기서 찍어도 되는 자리였어요. 여기는 겹겹이 겹쳤으니까 그래 찍다 보면은 걸리적거려서 조금 더 반등은 줬다가 밀릴 수도 있는 자리지만 여기서 트위스트 꼬는 자리니까 여기서 그냥 눌러버려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올렸다라는 거죠. 굳이 올려서 찍어 눌러놓고 캔들을 누를 때 눌러놓더라도 캔들이 먼저 빨리 내려앉아서 장기평선 찍고 여기서 빠르게 혹은 버티면서 반등을 해주면 2평은 그렇게 많이 안 눌리고 갈 길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젠 뭐다? 거진다 와가는 자리다. 이제는 슬금슬금 우리가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세종공업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는 이미 깨서 내려앉았죠. 그럼 좀 더 강했던 종목 위주로 대장이 뭐냐 아니냐만 우리는 체크하면서 그 종목이 움직인다면 당연히 그 외의 종목도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죠?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먼저 가는 놈 갈 거고 뒤늦게 후발주로 움직이는 놈 분명히 있을 거고. 왜? 이 테마 자체가 작은 테마는 아니니까. 요런 종목들은 세종공업하고 비슷한 종목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 관점이라면 이제는 좀 슬슬 내년 초를 생각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버킷 스튜디오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쇼박스가 대장으로 좀 움직였어요. 뭐 움직였던 이유를 보면 넷플릭스하고 그 오징어 게임 시즌 2, 시즌 3를 뭐 할 수 있네 어쩌네 저쩌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실제 전체적 흐름을 보면 기존에 먼저 상승했던 놈과 쇼박스가 움직이면서 쇼박스보단 앞으로 버킷이 좀 더 강할 거다라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는 뭐다? 쇼박스가 올라오면서 뭘 해야 돼? 버킷을 지탱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테마가 꾸준하게 이어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출판사와 그 뭐예요? 그 잡주가 계속 돌아가면서 수급을 이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출판사만 계속 움직이고 나머지 거는 이 저항권에 가둬두고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잡주라 만들어냈지만 이 종목도 이제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된다. 둘 중에 뭐가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두 개 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둘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올렸던 자리를 뭐 했다? 일단은 다 반납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반납시키고 여기서 슈팅을 내면서 오늘의 이 고점 자리까지 확인했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대충 확인한 거예요.
지금 어디서? 오늘 요 자리에서 이렇게 고점 여기까지 못 갔지만 그죠? 오후 들어서 갑자기 막 쳐밀어 버렸죠. 못 갔지만 한 차례 수급을 만들어냈고 이랬든 저랬든 뭐가 어찌됐든 이 구름대 안으로 일단은 가둬놨다. 즉 내일 시가가 갭으로 떨어져서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은 만들어낼지언정 그냥 치고 올린 게 아니라 뭐다? 며칠 전에 뭘 만들어놔? 갭 상승을 한번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 얘가 이 자리 5,78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5,700원. 넉넉 잡아서 5,7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고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좀 더 좋은 흐름은 구름대 안에 안착. 그러면 며칠만 버티면 한 번 더 쏘로 올라가서 결국엔 이 박스에 상단 한번 때리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6,900원대.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에디슨 EV 결국에는 저번 영상에서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노선 자리는 23,000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 깨지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고. 일단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변곡점이 일단 나왔거든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변곡점은 나왔어요. 근데 이 자리를 뚫고 올리진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요? 26,000원이죠. 다시 올라갈 때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 앉아버리면 여기까지 밀린다면 다시 올라갈 때 26,000원 확인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 영상에서. 그죠? 일단은 맞고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이 눌리는 자리가 23,7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 봐야 된다. 종가상. 이 자리 이탈하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이제는 나가리의 흐름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다시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앉는다. 그럼 뭐 해야 돼? 또 함흥차사 세워라 내워라 보내야 돼요. 뭔가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그러다가 재수없어갖고 뭐 인수를 또 안 한다 뭐 그지랄 해버리면 점점점점점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수급이 나갔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요런 그림은 당장은 안 나타나요. 요런 그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못해도 이 이상의 수급이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요런 자리 한번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오늘에 들어온 이 수급이 나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23,700원 부근을 종가상 유지하는 흐름을 꼭 지켜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 이탈을 하더라도 23,0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기존 저점이니까. 그러면 변곡점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무의미한 자리가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한 번 더 밀어줘야 끝나요. 이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자리를 유지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꼭 체크하시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산업홀딩스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수소차,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수급이 좀 들어왔었던 부분이고, 기존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좀 움직였던 자리예요. 즉 전기차, 수소차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수급을 좀 만들었다가 주가를 다 눌렀고요. 누르면서 뭐 여기 일단 매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죠. 요 자리에 대해서 매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자리를 확인하는 흐름이 최근에 나타났다라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대한 매물을 만들어 내면서 또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 차례 또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6,500원 유지하는지가 중요한 관점인 거고,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오늘 나왔던 이 저점이죠. 6,3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7,000원대, 7,200원대를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고 나서 구름대 밑으로 하향할 거냐 아니면 안으로 안착할 거냐만 체크하자.
이 안으로 안착하면 뭐다? 좀 중기까지는 아니라도 스윙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존에 큰 산이 있고 이제 뭐 얘도 바닥을 잡고 슬슬슬금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 위에서만 유지를 한다면 지켜볼만 하다.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는 목요일날이 올해 장이 끝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3일인가요? 날짜 좀 볼까요? 그리고 나서 1월 3일 10시에 장 시작한다는 것만 미리미리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